안녕하세요, 한서아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꿈인 이 건강한 삶에 앞으로의 길잡이가 되어줄 닥터 클리닉. 자,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 중에서도 이 자녀 건강에 대한 바람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자, 오늘 나만의 건강 주치의인 닥터 클리닉에 출연하신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종성모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김지목 원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종성모 소아청소년과 의원 김지목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대소변 가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실 아이가 나이에 비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것에 많은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걱정을 좀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는 것은 아이가 커가는 발달 과정 중 하나이고,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거나 나이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부모님들이 아주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아이가 기준보다 조금 늦고 떨어진다면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님들의 이러한 걱정을 김지목 원장님께서 싹 하고 날려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고요. 일단 우리 아이에게 용변 훈련을 하기 전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가이드 투 토일렛 트레이닝의 번역본인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용변 훈련에서 가져온 총명한 용변 훈련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명한 용변 훈련. 뭔가 귀에 쏙쏙 박히는 이름인데요? 네, 총명한 용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총명한 용변 훈련을 하기 전에 이 부모님이 어떤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용변 훈련을 위해 아이가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부모님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몸의 성장뿐 아니라 여러 기능의 발달이 동반되어야 용변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언어, 사고, 감정, 자율성, 독립성, 운동 능력, 감각 등의 발달 상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변 훈련은 반드시 아이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 훈련은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심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용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적절한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총명한 용변 훈련 전 점검할 사항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들의 대소변 가리기 점검 사항들이 있는데요. 발달은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나타나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역연령, 즉 나이 기준이 아닌 아이의 행동, 관심, 보호자의 제한 등에 대한 반응을 기준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용변 훈련 전에 제일 먼저 점검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아이의 신체 운동 능력의 발달을 점검해야 합니다. 혼자 걷고 잠깐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고 2시간 정도의 소변 간격이 벌어져야 합니다. 또한 바지를 내리고 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옷을 입고 벗는 것을 가르치고 벗기 쉬운 옷을 입게 조치해 둬야 합니다. 이 총명한 용변 훈련, 다음 점검 사항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감각 능력의 발달에 관한 것인데요. 아이가 대소변을 기저귀에 본 사실을 인지하는지, 또 젖은 기저귀를 싫어하는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총명한 용변 훈련, 다음 점검 사항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아이의 인지사고력의 발달을 관찰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화장실 사용에 관심을 보이는지, 원인과 결과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를 관찰해야 하고, 이것은 배변 욕구나 배뇨 욕구를 유아용 변기 사용과 연관지어 어린이용 변기인 포티를 사용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포티를 사용하는 동안 주의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는 아이의 감정의 발달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반항적 행동과 힘겨루기가 줄어드는지가 중요한데, 이사, 이혼, 동생이 태어나는 등 급속한 변화로 방향성을 잃는 것 같을 때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삶의 영역에 더 빡빡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압력으로 인해서라든지 배변을 신체의 일부분이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망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적 행동이 남아있다면 부모님이 잠시 물러서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승인에 대한 아동의 욕망, 즉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클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말 부모님들의 세심한 뭔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반항적 행동을 한다면 잠시 물러서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반항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첫째는 용변 훈련 과정에 대한 또는 기대에 대한 복잡한 느낌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항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호기심도 있고요. 배변 과정에 대한 불안, 공포 또는 용변기, 화장실에 대한 공포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배변 훈련 시기, 부모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독립과 통제의 문제도 있고요. 배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큰 압력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이의 기질과 스타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용변 훈련이거나 감염이나 변비 때문에 생긴 신체적 통증, 그리고 일상 루틴의 변화와 교란 등을 반항의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걸 체크해 봐야 할까요? 아이의 독립심과 자율성의 발달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에 비해 자신의 의사표현이 명확하다거나 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양가적 태도가 생겼는지 등이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총명한 용변 훈련 점검 사항은 무엇일까요? 언어 능력의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두 단어로 된 문구를 이야기하고 두 가지의 간단한 명령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설명을 이해하고 아이가 느끼는 불편감에 대한 소통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총명한 용변 훈련 7번째 점검 사항은 무엇일까요? 사회성의 발달로 아이가 다른 사람의 화장실 사용을 인지하고 그들의 행동을 흉내내려는 욕구가 나타나는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 부모는 아이와 화장실에 동행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용변 훈련의 전 과정을 설명하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옷을 내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바지 지퍼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용변을 마칠 때까지 변기 위에 계속 남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화장지로 조심스럽게 닦는 것인데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닦기를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물 내리는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화장실 물 내리는 곳, 손을 씻고 말리는 일련의 과정을 차분히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용변 훈련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새로 태어날 예정이거나 최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때, 새로운 타가시설에 가야 하거나 유치원에 가야 할 때, 그리고 부모가 최근 별거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아이의 수면 스케줄이 불규칙적일 때, 그리고 아이가 반환기에 접어들었거나 부정적인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총명한 용변 훈련 점검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명한 용변 훈련 점검이 끝나면 초기 훈련 완료의 징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루 중 최소 2시간은 기저귀를 적시지 않고 낮잠을 자고 났는데도 기저귀가 마른 상태이다.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거나 그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있다. 아동이 화장실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부모가 옷을 벗길 때 자세를 바꾸어서 부모를 도울 수 있다. 젖은 기저귀 때문에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보이거나 갈아주기를 원한다. 화장실이나 유아용 변기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등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초기 훈련이 완료되었다라는 징후를 확인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훈련의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유아용 변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이에게 익숙한 장소에 놓아줘야 합니다. 유아용 변기를 가지고 놀게 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곳에 설치해줍니다. 유아용 변기를 고를 때는 아이가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구매 후에는 유아용 변기에 아이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유라는 자랑스러운 소속감과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아용 변기와 친해지기, 배변 신호를 보내면 기저귀를 찬 채로 포티에 앉아서 배변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배변을 하면 기저귀의 대변을 변기로 옮기는 것을 돕게 합니다. 이 또한 연관성을 강화시켜주는 훈련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에게 좋은 유아용 변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좋은 유아용 변기는 아이에게도 편하지만 부모가 청소하기도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바닥이 넓어 뒤집어지지 않고 손잡이가 있어 배변 운동 중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아이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튼튼한 패드로 덧댄 좌대와 등받침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앞쪽에 색칠 공구나 장난감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으면 더 즐거워합니다. 총명한 용변 훈련, 본격 준비 끝나면 다음 사항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절한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사, 장기간 여행, 어린이집 변경 등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일상적인 시기 중 낮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무척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아기가 유아용 변기의 개념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라면 속옷을 스스로 고르게 해줍니다. 용변 훈련용 기저귀는 내리기 힘들어서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나 밤에 체면을 살려주는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 또 대변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배변 횟수가 적지 않은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자, 총명한 용변 훈련을 위해서 이 사전 점검과 준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먼저 주기적인 변기 사용을 시작해 봅니다. 주로 아침 식사 후 30분경, 그리고 낮잠을 자고 나면 언제나 19, 15에서 20분이 되면 가장 장 운동이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때에 맞춰 하루에 한두 번씩 약 3에서 5분간 변기에 앉히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이때 3분에서 5분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용변 훈련을 잠시 미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시작한 단계에서 미뤄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시작한 단계라면 아이와 함께 머물면서 아이가 변기에 앉아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놀이를 무엇이든 해줍니다. 지나친 압력은 금기이고 변을 화장실 바닥, 거실에 흘릴 경우 공감을 해주고 흘린 것을 치울 때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배변의 징후를 보일 때는 바로 변기에 앉힙니다. 이때 변기 사용과 연관짓기를 시작해 봅니다. 총명한 용변 훈련.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요? 바로 격려와 칭찬입니다. 변기에 앉는 것부터 대소변 가리기에 성공할 때까지 단계마다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때 스티커나 캔디 등 보상이 따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처리해 주고요. 더럽다든가 지저분하다든가 등의 부정적 언급은 삼가야 합니다. 역시 이 칭찬이 아이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되네요. 원장님,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아이가 용변에 성공하고 난 후 관리가 훈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최초의 성공 후에도 퇴행과 후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놀라지 마시고 다른 발달과 함께 점진적인 발달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성공한 이벤트 자체가 활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재광학 교육 도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수가 발생하면 가볍게 취급하고 아이를 안심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칭찬과 격려, 독립감을 즐기게 되면 점차 변기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저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저귀로 돌아가면 아이가 실패한 것처럼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 이불을 적시지 않을 정도로 방광 용적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용변 훈련용 바지나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장님, 이 용변 후에 이 위생관리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용변을 본 후 위생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소변 후 뒤처리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부모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어야 하고 특히 여아의 경우 앞에서 뒤로 닦도록 교육해 줍니다. 남아의 경우에는 소변 후에 성기에 잔뇨가 남아있지 않도록 털어주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용변을 본 후 꼭 손 씻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용변 훈련을 하는 시기에 우리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변 훈련 중 외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훈련 초기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집에서 배운 것과 같은 닦고, 물 내리고, 손 닦기 같은 루틴을 확실하게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착형 아동용 좌대나 기저귀, 물티슈, 갈아입힐 여벌의 옷을 가지고 다닐 것이 필요하고요. 근처에 화장실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실수에 늘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에게 공공화장실의 남녀 표지를 식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놀이로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 총명한 용변 훈련, 다음으로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아이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지 관찰하고 아이의 표현에 귀 기울여주고 장시간 화장실 사용이 없을 때나 외출하기 전에는 아이의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용변 실수에 대해 많이 준비할수록 이성적으로 대응하기가 더 쉬워지고 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향해 나아가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변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해야 할 부작용 같은 것도 있나요? 네, 퇴행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퇴행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퇴행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아이 보육 루틴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모나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의 변화로 인해 퇴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임신이나 동생의 출생, 아이의 본인이나 가족의 주요한 질병, 부모의 불화 또는 이혼 등이 퇴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총명한 용변 훈련 중에서 이러한 퇴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주목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또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퇴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을 공감해 줌으로써 퇴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총명한 용변 훈련 중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좀 있을까요? 때때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와 공포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변기 사용에 지속적인 불안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변 훈련용 팬티 기저귀를 입을 것을 제안드리고요. 아이가 대변을 보면 변기에 대변을 옮기는 것을 보도록 하여 변기와 대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와, 역시 이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변기 사용의 주도권 싸움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변 통제에 대한 책임을 아이에게 넘겨주고 대변을 보는 것에 대한 언급을 며칠 동안 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부모 간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충분한 과일과 물, 식이섬유를 보강해야 하며 기간이 길어지며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소아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총명한 용변 훈련을 할 때 이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야간의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간의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야간 소변 실수는 아이가 아주 깊이 잠든 경우, 야간에 소변량이 많은 경우, 방광 용적이 작은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침대 시트를 2장 깔아두거나 방수 매트 등을 활용해서 아이가 야간 실수에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필요한 단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잠자리 직전 화장실 사용, 자기 전에 음료수 마시지 않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 그렇군요. 또 적당한 시간, 잠든 지 1시간 혹은 그 이상 아이들을 깨워서 소변을 보도록 해주고 오줌 싸는 시간을 일정할 경우에는 잠용종을 설정해 둡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가고 싶다면 엄마 아빠를 깨워도 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요를 적시지 않으면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야간에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그리고 부모의 노력으로도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소아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야간 경복이나 항이뇨 호르몬 같은 약물 치료를 하면 증세가 많이 호전됩니다. 오늘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아이들의 용변 훈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이 총명한 용변 훈련대로만 한다면 우리 큰 문제 없이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 얻으실 겁니다. 총명한 용변 훈련에 대해 아낌없이 정보를 주신 우리 세종성모 소아청소년과 의원 김지목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만의 건강주치의 닥터 클리닉.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항상 건강한 생활 유지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슬림, 다이어트 슬림메이드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르부벨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와 함께합니다.